세상 모든 주제 4개의 뇌로 부딪혀봅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토론담화, 줄여서 지대토담, 8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진짜 당신의 감정일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철학과 심리학 담당, 여러분의 전제를 흔드는 남자 채삽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표 차례라 좀 긴장되네요. 과학과 기술 담당 이십덕입니다. 오늘도 팩트 탄창 가득 채워왔고요. 삽질이 형 발표라니까 오늘 좀 기대됩니다. 평소에 질문만 하다가 오늘은 답을 해야 되잖아. 역사와 경제 담당 깡도저입니다. 오늘 주제가 감정이라면서요? 이거 알면 소름인 게 저 이번 주에 주식으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직접 체험하고 왔거든요. 또 소름이야? 너 소름 안 돋는 날 있어? 야, 진짜 소름인데 왜 자꾸 끊어? 삼성전자가 하루에 3% 빠지는데 소름 안 돋으면 그게 사람이야? 종교와 예술 담당 김감성입니다. 도저 오빠 주식 얘기는 매번 드라마야. 저는 이번 주에 뭉크의 절규 전시를 다녀왔는데요. 오늘 주제랑 딱이더라고요. 그 그림 앞에서 느낀 감정이 진짜 내 감정이었을까? 아니면 그 그림이 만들어낸 감정이었을까? 오, 그건 좀 깊다. 그 질문 오늘 안주에서 정확히 다룰 거거든? 감성이가 딱 복선을 깔아줬네. 저는 이번 주에 발표 준비하면서 논문을 좀 읽었는데요. 솔직히 읽다가 좀 무서웠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 내 거 맞나?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뭔데? 벌써 궁금한데? 빨리 안주 까자. 자, 오늘의 안주 갑니다.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기대감? 설렘? 뭐 그런 거 아니야? 편안함? 약간의 호기심? 좋아. 근데 솔직히 그거 네가 믿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설렘이라고 이름 붙인 그 감정 진짜 설렘이 맞아? 아니면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걸 네가 설렘이라고 해석한 거야? 뭐? 아니 그게 무슨 차이야? 그 차이가 오늘의 핵심이야. 1962년 심리학자 샤우터와 싱어가 아주 미친 실험을 하나 해요. 피험자들한테 에피네프린,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주사를 놔요. 심장이 빨라지고 손이 떨리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거지. 그 유명한 이요인 이론, 투 팩터 시어리. 맞아. 이요인 이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피험자 절반한테는 이 주사 맞으면 심장 빨라질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고 나머지 절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대기실에 배우를 심어놔. 한 방에는 엄청 신나게 구는 배우, 다른 방에는 짜증내는 배우. 그래서 어떻게 됐어? 주사 효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나는 배우랑 같이 있으면 나 지금 행복해 라고 느끼고, 짜증내는 배우랑 있으면 나 지금 화나 라고 느낀 거야. 똑같은 신체 반응인데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해석한 거지. 그러면 내가 주식 떨어질 때 느끼는 그 분노가 진짜 분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정확해.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맞는데 그걸 분노로 해석한 건 네 뇌가 주식이 빠졌으니까 이건 분노겠지 라고 라벨을 붙인 거야. 이게 재밌는 게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이 실험 이후에 뇌영상 연구들이 엄청 나왔거든요. 근데 삽질이 형, 이 실험 자체는 재현성 논란이 좀 있지 않아? 맞아. 좋은 지적이야. 샤우터 싱어 실험 자체는 재현이 잘 안 돼.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오반전? 좋아. 2017년에 리사 필드먼 베럿이라는 신경과학자가 이걸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구성된 감정 이론 Theory of Constructed Emotion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 사람 말이 뭐냐면 감정은 뇌가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거래. 만들어낸다?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거야? 비유를 하자면 이래. 우리 뇌는 요리사야. 재료는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 심장 박동, 혈당, 호르몬, 이런 거. 근데 같은 재료로 어떤 요리를 만들지는 뇌가 그때그때 결정해. 과거 경험, 현재 상황, 문화적 학습, 이런 걸 다 참고해서 이건 슬픔이다, 이건 분노다라고 레시피를 짜는 거지. 그 비유 좋다. 실제로 베르 연구팀이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뇌를 찍어봤는데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응하는 고정된 뇌 영역이 없대. 매번 다른 뇌 패턴이 활성화돼. 잠깐. 그러면 슬픔 버튼 같은 게 뇌에 없다는 거야? 없어. 그게 반전이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화나면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슬프면 어디가 켜진다. 이게 다 너무 단순화된 거였어. 실제로는 뇌 전체가 매번 다르게 조합해서 감정을 구성하는 거야. 자, 여기서 퀴즈 하나.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감정이 몇 개나 될까? 기쁨,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 이 6가지가 보편적이라고 배웠잖아. 에크만의 기본 감정론. 이거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맞지. 만국 공통 아니야? 아프리카 부족도 웃는 사진 보면 행복이라고 하잖아. 근데 삽질이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감성이 눈치가 빠르네. 틀려. 베러팀이 에크만 연구를 재검증했는데 그 유명한 표정으로 감정 읽기 실험 있잖아. 그게 서구 문화권에 노출된 사람들한테만 통하는 거였어. 외부 문명과 접촉이 거의 없는 부족에게 테스트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진짜? 아니 그러면 감정이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야? 더 정확히는 감정을 분류하는 방식이 문화마다 달라. 독일어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거든.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 한국어에는 딱 맞는 단어가 없잖아. 그러면 한국 사람은 그 감정을 못 느끼는 걸까? 아니면 느끼는데 이름이 없는 걸까? 아, 이름이 없으면 느끼기도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시인들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건가? 와, 감성이 지금 핵심을 찔렀어. 베럿이 정확히 그 말을 해. 감정 어휘가 풍부한 사람일수록 자기 감정을 더 세밀하게 경험한다고. 이걸 감정 세분화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Emotional Granularity. 이모셔널 그래뉴러리티. 쉽게 말하면 와인 소믈리에가 같은 와인에서도 체리향, 오크향, 바닐라향을 구분하는 것처럼 감정 어휘가 많은 사람은 짜증과 분노와 서운함을 구분하고 적은 사람은 그냥 다 기분 나쁨으로 뭉뚱그린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떡밥을 회수할게. 처음에 물었잖아.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냐고. 도전은 설렘이라고 했고 감성이는 호기심이라고 했어. 근데 베럿의 이론대로라면 그 감정은 너희가 만든 거야. 몸에서 올라온 신호를 너희 뇌가 과거 경험과 현재 맥락을 참고해서 설렘이라고 호기심이라고 라벨을 붙인 거지. 아니 잠깐만. 그러면 감정이 가짜라는 거야? 내가 느끼는 게 진짜가 아니라고? 가짜라는 게 아니야. 구성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구성 과정에 문화, 언어, 경험, 심지어 기업의 마케팅까지 개입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싸울 주제입니다. 자, 매운맛 추가 갑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나의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 의해 구성된 것인가? 이건 뇌과학적으로 답이 거의 나와 있는 문제 아니야? 감정은 신경화학적 프로세스야.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화학물질이 만들어내는 거지. 구성이라기보다는 메커니즘이야.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면 내가 성당에서 기도할 때 느끼는 그 평화로움이 그냥 화학물질이라고?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느낀 슬픔이 세로토닌 수치 변화라고? 아, 나는 좀 다른 각도인데 감정이 구성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감정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광고, 마케팅, 정치 선동 다 감정 조작이잖아. 자, 지금 세 갈래로 갈리고 있거든? 십덕이는 감정은 화학, 감성이는 감정은 영혼의 울림, 도전은 감정은 조작당하는 것. 이거 싸움 나겠는데? 아, 맨날 세 갈래야. 가끔 두 갈래도 좀. 야, 세 갈래가 맞으니까 세 갈래지. 좋아. 개념 좀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붙자. 좋아. 토론 전에 개념 좀 깔고 가자.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어. 첫 번째, 기본 감정론. 에크만이 주장한 건데
인간에게는 생물학적으로 내장된 기본 감정이 있다. 기쁨,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 이건 문화를 초월해서 보편적이다. 쉽게 말하면 감정이 하드웨어론이지 뇌에 감정 회로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야. 컴퓨터로 치면 바이오스에 이미 깔려있는 프로그램. 두 번째, 구성된 감정 이론. 아까 안주에서 얘기한 베럿의 이론. 감정은 뇌가 신체 신호를 해석해서 실시간으로 구성하는 거다. 문화, 언어,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소프트웨어론이지 같은 하드웨어에 다른 운영체제를 깔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세 번째가 있지 않아? 감정은 영혼의 반응이라는 거. 몸이나 뇌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존재가 느끼는 거라는 관점. 그건 좀 소스가 뭔데? 영혼을 측정한 데이터가 있어? 숫자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수천 년간 인류가 경험해온 종교적 체험을 데이터가 없다고 무시할 수는 없지. 잠깐 그 얘기 전에 경제학에서도 감정 관련 개념이 있거든.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넛지나 프레이밍 효과. 같은 정보를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감정과 판단이 완전히 달라져. 이건 감정이 외부에서 조작 가능하다는 증거 아니야? 좋아. 개념 정리 끝. 기본 감정론 대 구성 감정론 대 영혼론. 그리고 감정 조작 가능성. 이 네 축으로 붙어봅시다. 1라운드. 자, 내가 먼저 깔게. 감정이 구성된다는 건 과학적으로 꽤 설득력 있어. 이게 재밌는 게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2021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메타 분석에서 200개 넘는 뇌영상 연구를 종합했는데 특정 감정에 1:1로 대응하는 뇌 영역은 발견 안 됐거든. 잠깐, 다들 한 발짝만 뒤로 가보자. 뇌에서 특정 영역이 안 켜진다고 해서 감정이 구성된다는 결론으로 바로 가는 건 너무 비약 아니야? 뇌 영상 기술이 아직 충분히 정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에이, 그건 체리피킹이지. 기술이 부족하다는 가능성만으로 현재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 과학은 현재 가장 좋은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거야. 아, 잠깐. 나 역사적 사례 하나만. 이거 알면 소름인데 진짜 들어봐. 중세 유럽에서는 아세디아라는 감정이 있었거든. 영혼의 나태, 종교적 권태감, 수도승들이 오후에 느끼는 특유의 무기력함을 이렇게 불렀는데 현대에는 이 감정 카테고리 자체가 사라졌어. 오, 그건 좀 깊다. 감정 카테고리 자체가 역사적으로 생기고 사라진다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일본의 아마에라는 감정이 있거든. 상대에게 응석 부리고 싶은 달콤한 의존감. 영어에도 한국어에도 정확한 번역이 없어. 그러면 이 감정은 일본인만 느끼는 건가? 근데 그게 감정이 구성된다는 증거가 되려면 일본인만 그 신체 반응을 경험한다는 게 아니라 일본인만 그 반응에 이름을 붙였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름 이전에 뭔가 느끼는 건 있는 거 아니야? 이름 이전에 그 뭔가가 진짜 감정 아닐까? 아, 잠깐. 그 전제부터 좀 깔고 가자. 감성아. 네 말은 이름 붙이기 이전에 원초적 느낌이 있다는 거잖아. 베럿도 그걸 인정해. 그걸 어펙트, 정동이라고 불러. 쾌불쾌, 각성이완. 이 두 축으로 이루어진 아주 원시적인 느낌. 근데 그건 감정이 아니야. 그냥 몸의 상태 보고서야. 아니 근데 그 몸의 상태 보고서를 느끼는 주체는 누구야? 그 주체가 바로 나잖아. 뇌가 라벨을 붙이든 말든 느끼는 건 내가 느끼는 거야. 불교에서 말하는 수, 느낌이라는 게 딱 이거거든. 이름 이전의 순수한 느낌. 근데 그 주체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야.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나라는 자아 자체도 뇌의 구성물이거든. 에피소드 5화에서 기억 얘기할 때도 나왔잖아. 기억도 구성되고 자아도 구성되고 감정도 구성되고 구성 안 되는 게 뭐야? 다 좋은데 그래서 사람은요? 다 구성이라고 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느끼는 이 벅참도 그냥 화학물질 조합이야? 어머니 장례식에서 흘린 눈물도 뇌의 라벨링이야? 그건 내 영역이 아닌데.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랑 그 의미를 부정하는 건 다른 거야. 오늘 모델 받기 좀 빨리 나왔다.
아니, 모델밖에 아니라 감정 빼고 구조만 보자. 구조만. 내가 말하는 건 감정의 메커니즘이지. 감정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감성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감정을 구성물로 보는 시각이 위험했던 적이 있거든. 나치가 유대인의 감정을 열등한 민족의 과잉 반응으로 치부했잖아. 감정을 구성물로 보는 순간 네 감정은 진짜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는 거야. 도저? 그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감정의 구성성을 인정하는 것과 감정의 진정성을 부정하는 건 다른 건데 이 경계가 무너지면 위험해지는 거지. 그거. 바로 그거. 그게 맞는지 보다. 그게 우리한테 뭘 남기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자, 이번 라운드에서 내가 판을 뒤집을게. 감정이 구성되든 본능이든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설계될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야. 설계? 무슨 뜻이야? 이거 알면 소름인데 진짜 들어봐. 스마트폰 알림음 있잖아. 카톡 올 때 카카카카 소리. 그거 들으면 뭐가 느껴져? 기대감? 누가 보냈을까 하는? 바로 그거. 그 기대감은 네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아니야. 실리콘밸리의 행동설계팀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가변, 보상, 스케줄이라고. 슬롯머신이랑 같은 원리거든. 알림이 올 때마다 도파민이 터지게 설계한 거야. 맞아. 이건 팩트야. 트리스탄 해리스 전 구글 디자인 윤리학자가 폭로한 건데. 빅테크 기업들이 설득적 기술, 퍼스웨이시브 테크놀로지를 써서 사용자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인스타그램, 좋아요, 유튜브 자동 재생, 틱톡 알고리즘, 전부 감정 해킹이야. 심리학적으로도 이건 확실해. 2014년 페이스북이 70만 명 사용자 대상으로 비밀 실험을 했거든. 뉴스피드에 긍정적 게시물을 많이 보여주면 사용자도 긍정적 글을 쓰고 부정적 게시물을 많이 보여주면 사용자도 부정적으로 변해. 이걸 감정 전염이라고 하는데 동의 없이 70만 명의 감정을 조작한 거야. 동의 없이? 70만 명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야. 사용자가 불안하면 더 스크롤하고, 더 스크롤하면 광고를 더 보고, 광고를 더 보면 돈이 되고, 감정이 리얼리 상품이 된 거야. 어텐션 이코노미, 주의력 경제. 잠깐. 그래서 뭐? 감정이 조작당할 수 있다는 거랑 감정이 진짜가 아니라는 건 다른 얘기잖아. 누가 내 팔을 꼬집어서 아프다고 해서 그 통증이 가짜야? 외부 자극이 있었을 뿐이지. 느끼는 건 진짜잖아. 근데 감성아, 그 비유가 좀 약한 게 통증은 실제 조직 손상 신호잖아. 감정은 해석이 개입되니까 차원이 달라. 팬텀 페인. 환상통 알아? 팔이 잘린 사람이 없는 팔에서 통증을 느끼거든. 뇌가 만들어낸 가짜 통증이야. 감정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 근데 환상통 느끼는 사람한테 그거 가짜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 고통이 사라져? 안 사라지잖아. 구성이든 뭐든 느끼는 순간 그건 그 사람한테 진짜야. 아니, 감성아, 그건 논점이 다르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야. 네가 인스타 보면서 느끼는 열등감, 그거 네 감정이야? 아니면 마크 저커버그가 설계한 감정이야? 그건 지금 감성이가 좀 고립됐는데 나도 한마디 할게. 도저 말에 일리가 있어. 감정의 트리거가 외부에서 설계될 수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려워. 근데 아니 잠깐만. 그러면 예술은? 베토벤이 월광 소나타를 작곡해서 내가 눈물 흘리면 그것도 조작이야? 예술가가 내 감정을 설계한 거야? 그러면 모든 예술이 감정 조작이 되는 거잖아. 그건 좀 다르지 않아? 예술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감성이 말이 구조적으로 맞는 게 메커니즘만 보면 예술이 감정을 유발하는 것과 알고리즘이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동일한 신경 경로를 타거든. 차이는 의도야. 예술가의 의도와 기업의 의도가 다른 거지. 그러면 감정의 진정성은 어떻게 유발됐느냐가 아니라 왜 유발됐느냐에 달린 건가? 의도의 문제? 아니.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광고에 속아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걸 알면 그 감정이 달라지잖아. 모르면 조작이고, 알면 선택이야. 야, 이거 뜨겁다. 3라운드 가자. 자, 마지막 라운드. 제일 매운 질문 갑니다. 만약 감정이 정말 구성되고 조작될 수 있는 거라면 차라리 감정 없이 사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야? 감정을 끄는 약이 있다면 먹을 거야 말 거야? 이게 재밌는 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거든.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신경과학자가 연구한 환자 중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어. 뇌종양 수술 후 전두엽이 손상돼서 감정을 거의 못 느끼게 됐거든. 오, 그래서 초합리적 인간이 된 거야? 정반대야. IQ는 그대로인데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전혀 못하게 됐어. 점심 메뉴를 고르는데 2시간을 쓰고 약속 시간을 정하지 못하고 감정이 없으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된 거야. 다마지오는 이걸 소매틱 마커 가설이라고 불렀어. 감정이 의사결정에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거 감정이 없으면 인간이 작동을 안 해. 이건 도스토예프스키가 지하생활자의 수기에서 이미 말한 거야. 이성만으로는 인간의 20분의 1밖에 설명 못한다고. 근데 잠깐, 경제적으로 보면 감정 때문에 비합리적 결정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 공포에 질려서 주식 바닥에서 팔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꼭대기에서 사고, 2008년 금융위기도 결국 감정, 탐욕과 공포의 사이클이었잖아. 근데 솔직히 그거 네가 믿고 싶은 거 아니야? 감정이 비합리적이라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잖아. 도저, 네가 주식에서 공포를 느꼈을 때 그 공포가 없었으면 더 큰 손실을 봤을 수도 있잖아. 감정이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합리성일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역사를 왜 안 배워? 튤립 버블, 남의 회사 버블, 닷컴 버블, 전부 감정이 만든 재앙이야. 감정의 다른 종류의 합리성이 경제를 몇 번이나 박살냈는데.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관리의 문제지. 칼이 사람을 죽였다고 칼을 없애자는 건 아니잖아. 아, 그건 그렇긴 한데 느낌이 다르잖아. 칼은 도구고 감정은. 느낌 말고 논리로 말해봐. 야, 감정 얘기하면서 느낌으로 말하면 안 되냐고. 야, 우리 왜 싸워? 좋아. 내가 좀 과했다. 도저 말도 맞아. 감정이 경제적 재앙을 만든 건 사실이야. 좋아. 내가 좀 과격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근데 나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 감정 없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냐는 질문 자체가 이미 감정적인 질문이야. 더 나은 이라는 판단 자체가 가치 판단이고 가치 판단은 감정 없이 불가능하거든. 오케이, 그건 내 모델 바뀌다.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감정을 없애면 왜 살아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니까. 그래. 나도 여기서 입장을 좀 수정할게. 감정이 구성된다는 건 맞아. 근데 구성된다고 해서 가짜가 아니야. 언어도 구성되잖아. 우리가 쓰는 한국어도 누군가 만든 거야. 근데 한국어로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구성된 거라고 해서 사랑이 가짜가 되진 않잖아. 삽질 오빠, 그 비유 진짜 좋다. 아니 근데 삽질아. 그러면 아까 네가 한 말이랑 모순 아니야. 감정이 구성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진짜라고? 모순이 아니야. 구성된 것과 진짜인 것이 양립할 수 있다는 거지. 돈도 구성된 거잖아. 종이에 잉크 찍은 건데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합의하니까 진짜가 된 거야. 에피소드 6화에서 도저가 했던 얘기 그대로야. 아, 내 말을 내한테 쓰네. 근데 인정. 그건 좀 깊다. 자, 숙성 시간입니다. 오늘 싸우면서 의외의 연결고리가 보이더라고. 씹덕이는 감정이 뇌의 메커니즘이라고 했고, 감정이는 영혼의 울림이라고 했고, 도전은 경제적 도구라고 했어. 근데 결국 세 명 다 같은 걸 말하고 있었어. 뭘? 감정은 관계에서 태어난다는 거야. 뇌가 몸과 환경의 관계에서 감정을 구성하고, 영혼이 신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경험하고, 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감정을 이용해. 감정의 본질은 연결이야. 고립된 개인의 내면에서 혼자 피어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와 만날 때 생기는 거지. 그거 딱 마르틴 부버가 한 말이야. 나와 너 사이에서 진정한 만남이 일어난다고. 감정도 나와
세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만남인 거네. 과학적으로 번역하면 감정은 유기체와 환경의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적응적 정보 처리 과정이야. 근데 삽질이 형 말대로 관계라고 하니까 더 와닿긴 하네. 아, 그러면 내가 주식 떨어질 때 느끼는 공포도 나와 시장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거네. 그 관계를 이해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맞아. 베럿이 결국 하고 싶었던 말도 이거야. 감정이 구성된다는 걸 알면 우리가 감정의 건축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감정 어휘를 늘리고 맥락을 이해하고 몸 상태를 관리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감정을 구성할 수 있어. 그게 진짜 감정의 자유지. 그래서 예술이 중요한 거야. 예술은 우리한테 새로운 감정 어휘를 선물하잖아. 뭉크의 절규를 보고 나면 이전에는 이름 붙일 수 없었던 불안을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정산 시간입니다. 오늘도 결론은 못 낼 것 같으니까 각자 최종 입장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죠. 나부터 갈게. 감정은 구성된다. 하지만 구성된다는 건가짜가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것은 다시 만들 수 있다. 감정의 건축가가 되자. 그게 내 결론입니다. 감정은 뇌의 예측 시스템이다.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감정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감정의 작동 원리를 알면 감정에 속지 않을 수 있다. 그게 과학이 줄 수 있는 선물이다. 감정은 가장 강력한 경제적 자원이다. 누군가는 이걸 이용하고 누군가는 이용당한다. 내 감정의 주인이 되려면 누가 내 감정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감정도 결국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야. 마지막까지 인센티브 구조. 감정이 구성되든 화학물질이든 경제적 도구든 느끼는 건 나야. 그리고 그 느낌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 그게 기도든 예술이든 대화든 그게 인간다움 아닐까. 메커니즘은 모르겠지만 진심은 진짜야. 역시 결론이 안 나네. 4명이 4개의 결론. 자,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누구 편이에요? 감정은 구성물이다. 화학물질이다. 경제적 도구다. 아니면 진심은 진짜다? 아, 그리고 다음 주 예고. 다음 주는 씹덕이 차례인데. 뭐 준비했어? 오늘 감정 얘기하면서 딱 떠오른 건데 다음 주 주제는 AI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감정이 구성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AI도 감정을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완전 무서운 질문인데? 이거 알면 소름인데. 아, 다음 주에 하자. 좋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결론은 못 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거리는 드렸죠? 지대토담이었습니다.